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일단 우리 이제 역학정에너지 보는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에너지가 세 종류 정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지 잠깐 정리를 하고 갈 텐데 이거는 좀 써봅시다. 자 지금 얘가 한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 물체가 운동하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상황이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상황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하나니까 높이에 비례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출이 하나잖아요. 용출 상수가 일정하니까 x 제곱에 비례하는 상황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변수들을 좀 맞춰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뭐 1로 잡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x, 나머지는 뭐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스를 붙여가면서 비례관계에 따라서 각각의 정수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미지수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식을 다 쓰고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관계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 읽어보면서 또 배수관계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걸 맞춰서 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처음에는 몇 D만큼 압축시켰대요? 2D만큼 압축시켜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마찰구간을 지나 H 지점의 속력이 0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찰구간을 지나는 동안의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마찰구간의 최저점 P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다. 자 여기 밑줄 감소한 물체 운동 에너지는 P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수 통제를 잘 하셔야겠죠. 자 쌤이 P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1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거 6배니까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빨리 적어놓읍시다. P점에서 포텐셜이 1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나온 대로 변수 관계 조정을 해주고, 자 그랬을 때 나는 가에서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용철의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지 상태에서 돌아와서 마찰 구간을 지나 D만큼 압축을 시킨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겠죠? 4대 1이 나와야겠죠. D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쌤이 여기서 4X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X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압축시키는 것으로 여기 밑줄 물체는 마찰 구간에서 나에서 뭘 한대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속도 운동. 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마찰 구간의 등속도 운동은 결과적으로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할 텐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키네틱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변화량으로 정리가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등속도 운동이니까 키네틱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제로로 날아간다는 거죠. 오케이? 즉 이때 마찰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이 마찰 구간의 포텐셜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잡을 건지 이걸 통해서 이걸 잡을 건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포텐셜을 안 줬으니까 아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이용해서 포텐셜 변화량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이런 상황이 맞고, 자 그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가 나에서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조건은 이제 항상 나올 거예요. 같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총 얼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x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왜 생긴 거죠? 마찰 구간에서 음의 1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2번 받은 거죠. 똑같은 크기로 2번 받았으니까 각각의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씩 나오겠죠? 1.5x씩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여기를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1.5x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잡으면 뭘 할 수 있죠? 이 마찰 구간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1.5x라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죠? 1.5x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요만큼의 포텐셜이 1.5x 변하는 거래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가로 가서 다시 한번 포텐셜 변화량을 잡아보면 여기서는 이 마찰 구간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포텐셜 변화량은 플러스 1.5x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5x 키네틱 변화량과 포텐셜 변화량을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x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x가 얼마 나와야겠죠? 3이 나와야겠네요. 2가 나와야지. 그죠? 마이너스 6 플러스 1.5x가 마이너스 1.5x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얼마다? 2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x가 2란 얘기니까 얘가 2란 얘기죠. 얘가 2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간단하죠? 이 P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1이라 그랬잖아요. 최초에. 기억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2로 보존이 되니까 여기서의 포텐셜이 1이라면 운동 에너지도 얼마나 얘기죠?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두 개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즉 운동 에너지 1이 얼마냐 이걸 mgh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h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가 2죠.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3 감소한 거죠. 그죠? 그럼 최초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였단 얘기야? 5였단 얘기죠. 2에서 3 5에서 3 빠져서 2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h 높이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5라는 거고 이게 h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봐봐.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2가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1.5x라고 그랬죠. 그죠? x가 2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감소된다는 거야? 마찰 구간에서 3만큼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k에서 3 빠져서 2가 된 거니까 원래는 5였다는 거죠. 그럼 h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5란 얘기예요. 그러면 1은 얼마니? 5분의 1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얼마? 5분의 1 mgh다 라는 거네.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지금 키네틱 에너지는 v 제곱에 비례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h에 비례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쵸? 변수 관계를 잘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얘를 가만히 놓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만히 놓았더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었겠죠?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자, 여기 내려와서 V만큼 됐대요. 자, 이때 운동 에너지를 쌤이 1로 잡을게요. 0, 1 이렇게 써봅시다. P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1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죠?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텐셜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상황을 봐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텐데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죠? 4가 됐단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죠? 플러스 3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운동 에너지가 3 증가하는 동안 포텐셜은 얼마큼 감소하겠죠? 3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 3 감소한 게 얼마란 얘기야? h만큼이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니? 즉 3 mgh가 얼마에 해당한다? 우리가 따져온 거에 따르면 3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3 감소했으면 여기는 1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3분의 1h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일단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1이 나오겠죠. 그죠? 운동 에너지는 여기 있을까요? 1. 운동 에너지는 1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3이겠죠. 총 4를 만족한 상황일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g를 받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따지면 되는데 4mg가 작용해서 3분의 1h를 민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즉 3분의
4mgh만큼 비보존력이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mgh가 얼마라 그랬죠? 3이라 그랬죠? 요만큼이 얼마인 거예요? 4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죠? 4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가 4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은 높이로 왔으니까 포텐셜은 4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1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4가 나와야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3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두 개 더해서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에서 3이 더해지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이점에서의 속력은 EV냐? 이점이 여기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4란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 4는 속력 몇 V? EV죠. 니은도 맞다.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디귿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봐보시면 얘들 역학적 에너지가 총 얼마인 상황이죠? 8인 상황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8인 상황이다. 자, 8인 상황인데 여기로부터 얼만큼 더 압축된다고 하죠? H 압축된다고 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H 높이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정지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겠니? 자, 얘가 여기서 정지하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3 증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7이라는 얘기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0이죠.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8이 나오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래야 1, 0, 7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 8을 만족할 거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이다. 이게 요거냐? 잠깐 내려가 뭐라고 나와있죠? H 제곱분의 2nv 제곱이냐?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h 제곱이죠. 그죠? 이게 지금 1에 해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이걸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래요. 아까 1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V로 날아갈 때였죠. 기억나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K는 얼마다? H 제곱분의 mv 제곱. 여기서는 틀렸다. 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또 정리 하나 해봅시다. 이제 이 파트에 나오는 상황은 물체가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그죠? 물체 두 개가 운동하는 상황이니까 키네틱 에너지를 mv 제곱에 비례하도록 잡아주셔야 되고 포텐셜은 mh에 비례하도록 잡아주셔야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용수철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용수철이 두 개가 나온다면 서로 다른 용수철이라면 kx 제곱에 비례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연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두 물체가 충돌하고 나가는 거니까 운동량 보존을 이용을 하면 운동량 보존이 될 때는 서로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죠. 크기만 따지면. 그죠? 크기만 따지면 얘가 같은 상황이니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충돌 전후에 반비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매스는 속도 변화량과 반비례하는 상황이다. 크기만 따지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얘는 HA, 얘는 HB에서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와서 충돌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해서 날아가는데 일단은 A의 마찰 구간에서는 무슨 운동을 했대요? 등속도 운동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걸 통해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뭐랑 같다? 포텐셜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봐보면 이 마찰 구간에 포텐셜 변화량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이 포텐셜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추론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A와 B는 여기서 충돌하고 날아가는데 일단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되었대요. 그때 여기 밑줄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얘가 V로 들어가면 충돌 후에는 2V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얘가 질량이 M자 3M?
3m에 얘는 2m짜리다를 볼 수 있는데 얘가 충돌 전이 V로 들어가면 충돌 후에는 2V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은 A 자료를 해석하기 전에 이 B 자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B 자료를 먼저 해석하고 A 자료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충돌 후에는 B가 여기까지 올라가죠. 2m짜리가 몇 h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죠? 4h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MH를 포텐셜 에너지 1로 잡으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 상황이죠? 8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지금 MH를 얼마로 잡았다? 1로 잡았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8인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최초의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나간 거예요? 8로 나간 거죠. 8로 나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 잡아보면 2m에 이거 V의 제곱하면 8mv 제곱이죠. 8mv 제곱이 8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mv 제곱도 1로 잡히는구나 라는 거 변수 정리를 해놔야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8인 걸 통해서 V로 들어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예상할 수가 있죠. 그죠? 속력이 반이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배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최초에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죠?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MH가 2가 나오려면 HB가 얼마? H가 나와야겠죠. 질량이 2m짜리니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로 들어와서 2,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받아서 8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일단 B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나요. 이거 끝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A는 얼마인지는 모르죠.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자 지금 얘가 내려오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포텐셜이 깎이는 양을 확인을 해보면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3m짜리가 4분의 3h를 깎이죠. 그죠? 그러면 mh 깎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mh 하면 3m 곱하기 4분의 3h 얼마니? 그치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4분의 9라는 거죠.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x라고 잡읍시다. x라고 치면 x에서 일단 포텐셜이 4분의 9 깎인다는 게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깎이는 거예요? 4분의 9가 깎이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얘가 깎여서 일단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고 얘가 하고 충돌하고 나가서 질량이 3m짜리가 몇 h 올라가 있죠? 4분의 3h 올라가 있는 상황이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돼요? MH 해주시면 4분의 3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갈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MV 제곱을 하면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몇 V로 날아갔겠죠? 2분의 1V로 날아가야겠죠. MV 제곱이 2였으니까 3m에 2분의 1V 제곱하면 4분의 3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들어올 때 속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왜죠? 속도 변화량이 2대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속도가 얼마큼 변했죠? 3V 변했단 말이에요. 3V. 여기 3V 변했으면 여기는 얼마 변해야 돼요? 2V 변해야 되죠. 그럼 들어올 때는 몇 V? 2분의 3V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얘가 2분의 3V로 들어오면 3m짜리가 그죠?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3m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은 수연 얼마? 4분의 자 2분의 3의 제곱에 3을 곱해요. 27. 그렇지 잘했어요. 4분의 27. 운동 에너지가 4분의 27로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게 x에서 4분의 9 깎인 다음에 들어온 에너지가 얼마인 거예요? 4분의 27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4분의 9가 깎여서 들어온 게 4분의 27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x는 얼마였다는 얘기죠? 4분의 36이었다는 거죠. 얼마였다? 9였다는 거예요. 그럼 3m짜리가 몇 h에 있어야 9가 나오겠죠? 3h에 있어야겠죠. 3분의 1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기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고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하는 건데 변수 관계를 잘 조정해야겠죠.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A, B가 원래 각각 D만큼 압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랬을 때 잡아놓고 볼까요? 자, 여기 처음에 얘는 KD 제곱 하면 그죠? KD 제곱이고 얘는 몇 KD 제곱이죠? 2KD 제곱이잖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었죠? 1대 2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X로 잡으면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몇 X인 거죠? 2X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 각각 가만히 놓으면 이렇게 싹싹 가가지고 여기 빵 충돌하는 거죠. 그랬을 때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에 4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돌 직후를 V라고 하면 직전이 4V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얘는 2M짜리고 얘는 M짜리란 말이에요. 얘가 4V로 들어온 다음에 V로 나간 거죠. 4V로 들어와서 V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쭉 해석을 해봅시다. 높이차가 H 마찰 구간을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등속도가 알려주는 건 뭐죠?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뭐다? 포텐셜 변화량이다. 지금 마찰 구간 높이를 알려줬잖아요. 그죠? 마찰 구간 높이를 알려준 건 포텐셜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같고, 자, A는 2분의 D, 그 다음에 B는 X만큼 압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2분의 D 압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얘가 X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되돌아와서 들어왔을 때는 얼마를 압축시킨대요? 2분의 D를 압축시키죠. D만큼 압축돼 있을 때 X였어요. 그러면 2분의 D 압축되면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X라고 하면 나중에는 몇 X? 4분의 1X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A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를 정리하고 나서 B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A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쌤이 지금부터는 MH를 P로 잡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MV 제곱을 1로 잡고 계산을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MH는 P로 잡고 MH는 MV 제곱은 1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KD 제곱은 X로 잡은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이 상황을 마련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처음에 얘가 X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X만큼 있었다. 미안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X만큼 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겠죠? 2M에 V 제곱해서 곱해주시면 MV 제곱하면 얼마? 32 나오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32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32로 받았다. X에 32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H만큼 일단 깎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 거죠? P인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P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거 잠깐 봐볼래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X잖아요. 그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X예요. 자, 근데 얘가 다 용철이 최대한 압축돼 있다가 밖으로 팡 하고 방출이 되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조리 A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딱 날아갈 때 얼마였다는 얘기야? X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32로 바뀌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X에서 32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32-뭐가 되는 거죠? X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32-X랑 P랑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2P 아니에요? 질량이 2M짜리네요. 2P예요. 소리.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32-X-2P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하나 잡아두시고, 시간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죠? 그 시간 이제 방출됐을 때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방출됐을 때, 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 상황이죠? 2인 상황이잖아요. MV 제곱 해보면. 자, 2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X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분의 1X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다시 갈 때는 포텐셜이 EP가 증가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야.
내려가서 2분의 d만큼 압축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4분의 1x-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또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x-2 플러스 2p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 두 관계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짝짝아 짝짝 30은 4분의 3x 따라서 x가 40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x가 40. 그 다음에 p는 4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x가 40에 p가 4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mh가 4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kd 제곱이 얼마? 40이다. 라는 걸 a를 통해서 일단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올라가 봅시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자 처음에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 상황이죠? 80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단 80이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역학적 에너지가 80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마찰 구간에서 질량이 m자리가 h만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mh 즉 마이너스 p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있었을 텐데 그죠? 이 마이너스 p만큼이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4만큼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서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포텐셜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3p란 플러스 3p란 말이에요. 플러스 3p 얼마라는 얘기야? 총 12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12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가 나와야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다 더한 게 얼마? 16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80에서 16 깎이면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64만큼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64만큼의 운동 에너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m자리가 몇 V로 달려가야겠죠? 8V로 달려가야겠죠. 얘는 8V로 달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이제 문제 거의 다 풀었죠 사실. 자 얘가 8V로 달려가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5V잖아요. 그럼 여기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0V 나와야 되죠.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1대 12가 나올 거 아니에요. 2대 1이면 속도 변화량이 1대 2. 오케이? 그럼 여기 5V 변하면 여기 10V 변해요. 그럼 얘는 나갈 때 몇 V로 나가는 거죠? 2V로 나가는 거예요. 2V로 나가면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나가는 거죠? 4로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변화를 계산하지 말고 내려갈 때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계산합시다.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자 지금 얘는 역학적 에너지,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포텐셜이 총 12만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총 얼마 갖고 있어요? 16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16. 역학적 에너지 16인데 내려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 깎여요? 4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12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처음에 2k 곱하기 d의 제곱을 한 게 얼마였죠? 4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80이었죠. 미안해. 처음에는 d 제곱한 게 80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들어가서 얼마큼 압축시키죠? x 압축시킬 거예요. 그러면 kx 제곱한 건 얼마라는 얘기야? 12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렇게 40 나눠주고 나눠버리면 되겠죠? 20분의 10분의 3 소리 이렇게 나오네요. 2k짜리죠? 2kx 제곱이네요. 소리 2k d제곱 이렇게 하면 d제곱분의 x제곱이 20분의 3 나오니까 답이 5번이죠. 할 수 있겠니? 어렵죠? 좀 어려운데 내가 변화라는 계산이 좀 어렵게 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변화를 계산 안 하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다시 계산해 볼게요.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아. 어려울 텐데 복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기서 KD 제곱한 걸 우리가 x로 놨었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x에다가 자 지금 EM짜리가 EH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4P라고 잡읍시다. 4P.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x 플러스 얼마였다는 얘기요? 4P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전이 4V에 직후가 V. 여기가 4V로 들어간 다음에 얘가 V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질량 2M짜리니까 들어갈 때 운동 에너지를 32로 잡으면 되겠죠? 나올 때는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운동 에너지가 X 플러스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X 플러스 4P였는데 여기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 되죠? 32 플러스 3H의 2M이니까 총 6P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X 플러스 4P가 얼마 나온다? 32 플러스 6P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2 플러스 6P가 나왔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2분의 D라고 했으니까 4분의 1X 플러스 4P의 역학적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4분의 1X 플러스 4P 요게 2 플러스 6P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연립방식으로 두 변수를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2KD 제곱이니까 얘가 EX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까 X가 40인 거 구했죠. P가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풀어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에너지가 총 얼마 있었다? 80 있었다 이 말이죠. 역학적 에너지가 80이었는데 얘가 MH 깎이잖아요. P 깎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80에서 P가 깎여요. P는 4죠. 그럼 마이너스 4가 깎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나와야겠죠? 80에서 4 깎였으니까 76이 나온다는 얘기죠. 76이 나오는데 오케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죠? M짜리가 3H 올라가 있으니까 3P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여기 포텐셜이 1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12로 나눠주면 나머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64라는 얘기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가 몇 V로 들어간다는 거야? 8V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2배 차이여야 되니까 얘가 10V 변하면 2V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날아가는 거야? 4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얘는 운동 에너지가 4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12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16이었다는 거예요. 16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얼마 더 깎이죠? 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4가 깎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려오고 나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 80과 12의 비를 찾는 거죠. 얘는 2KD 제곱이고 얘는 2KX 제곱이죠. 나눠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궁금한 거? 약간 유감이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풀어봐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몇 번이죠? 이게 몇 번이야? 32번인가요? 35번 한번 봐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D1하고 D2 물론 여기 다 20분 문항이라 20번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3들도 많이 던지긴 하는데 그 요새 추세가 조금 20번이 완전 출구 문항으로 되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내는 유형이 많이 안 나와요. 요새는 좀 이렇게 골고루 난이도를 높여서 내는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문제 나오면 너네가 풀만한 문제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할 때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역학이 오히려 어렵게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 보면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된다. 하여튼 질량이 EM짜리인데 그냥 날아가는 거죠. 동시에 가만히 넣으면 AB가 궤도를 따라 운동해서 얘는 이렇게 EH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얘는 H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된다. 될 때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동안 여기 밑줄 A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죠? 근데 사실 이거 마이너스 1로 두기 싫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둡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1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마찰 구간에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딱 MH만큼이잖아요. 질량 M짜리가 H 올라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MH를 1로 잡고 싶어서 2분의 1로 바꿔버렸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동안 플러스 1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뭐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빵 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쌤이 얘랑 얘가 날아갈 텐데 이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날아가는 거죠. 이 정지 상태에서 날아가면 몇 V로 날아가겠죠? 몇 V로? 운동량 보존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2V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로? V로 날아가는 거죠. 자, 이거 정리 하나 해봅시다. 좋아요. Y 나온다. 정지 상태에 축된 용수철을 이용한 분체 분리.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돼 있다가 정지 상태로 압축이 돼 있다가 빵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질량이 M짜리가 있고 질량이 2M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고 얘가 B란 말이에요. 자 근데 초기 운동량이 얼마인 상황이죠? 0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리되고 나서도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되죠? 0이 나오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려면 얘가 V로 날아가면 얘가 2V로 날아가면 얘는 얼마로 날아가야 돼요? V로 날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P는 MV여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지에다 날아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P로 날아가면 얘는 플러스 P 운동량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질량과 속력이 서로 비례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속도의 크기가 비례하는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아놓을게. 운동 에너지 B도 잡을 수 있어요. 얘가 2K라면 얘는 얼마예요? 2K 나와야 돼요. 왜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키네틱 에너지를 운동량에 대해서 정의하면 2M분의 얼마죠? P제곱이잖아요. 이거 일정하죠? P제곱도 일정하단 말이에요. 운동량도. 그러면 질량과 운동 에너지가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운동 에너지 B도 2대2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거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질량이 M 대 3M이에요. 그죠? 그러면 속도 B가 얼마큼 나오겠죠? 3V, V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B는 그치 3EK 대 2K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B는 V로 날아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2M짜리가 얼마큼 올라가서 정지하죠? H 올라가서 정지해요. 그러면 얘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죠? 2라는 상황이잖아요. MH를 1로 잡았으니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얘 포텐셜 에너지가 2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 거죠? 운동 에너지가 2였다는 거죠. 즉 2MV 제곱이 2라는 거고, 그죠? MV 제곱으로 따져보면 MV 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우리가 적은 V에 대해서는. 그냥 운동 에너지가 2라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되죠? 4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4인데 위로 올라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하죠? 2분의 9가 감소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럼 4에서 2분의 1이 감소하죠. 2분의 1이 감소하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2분의 7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7이라는 얘기잖아. 자, 근데 이 2분의 7 중에 얼마가 포텐셜 에너지죠? 2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럼 나머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얘를 압축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D1, D2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2분의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D1에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발현이 돼서 밖으로 방출이 된 거죠. 운동 에너지로 방출이 됐는데 D1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총 얼마예요? 6인 거죠. 6이 4, 2로 이렇게 나간 거니까. 그러면 이 D2와 D1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B는 2분의 3대 6, 즉 1대 4라는 얘기죠.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B가 1대 4라면 길이 B는 몇 대 몇이다? 뭐야? 아 D1과 D2예요? 내가 1대 2다 보셔야겠죠. 2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경주해? 아, 여기 숨어있고 있어. 순간 헷갈려.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이 36번이죠. 36번 오른쪽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문제 쭉 읽어보면 얘가 와서 받은 다음에 운동량 보존된 다음에 얘는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서 H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쭉 문제를 읽어보면 A가 1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B가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다라는 변수값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X 감소하면 그다음에 B도 이렇게 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X 감소했어 라고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요거는 X면 X야. 그러니까 여기 X 좀 더 크게 쓸게요. 여기 X면 여기서도 X 감소했어 라고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2m짜리가 나중에 2분의 7h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별표 마지막 자료죠. 자,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때 없대요? 없대요. 우리가 이러한 충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지, 완탄충이죠. 완전 탄성 충돌이요.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 뭐였죠?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충돌이라고 불렀었죠. 이러한 관계에 의거해서 특징이 하나 있었죠. 뭐 건방의 개수 2가 1이 나오면서 상대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랬죠. 상대 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다. 즉 충돌 전에 각각의 속도차를 V1-V2라고 하면 얘가 V2-V2 V1 프라임과 같다라는 거죠. EK도 보존, P도 보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우리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몇 페이지인가요? 잠깐 봐볼까요? 여기가 사실 페이지. 여기인가? 93페이지 봐보시면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충돌 전에 상대 속도 크기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상대 속도 크기가 서로 같은 상황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 아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괜히 넘겼네요. 잘 쓰자. 봅시다. 자, 얘가 질량 m짜리고 2m짜리였죠. x 깎였고 여기도 x 깎였다. 질량이 m짜리고 2m짜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쌤이 여기 들어갈 때 속력을 v로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거 v라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b의 속도를 v'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v'. 자 그러면 이 A의 속도를 V'과 V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상대 속도 차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봐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 A, B, 여기 B, A 이렇게 적어보면 얘가 플러스 V에 제로였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V, B를 플러스 V 프라임으로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V, A 프라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따라서 VA 프라임이 VA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즉 얘의 속도가 얼마 나온다?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나오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얘가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이용해서 V'을 V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뭘 이용해 정리하면 되겠죠? 운동량 보존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 보면 여기 전체 운동량이 얼마죠? 플러스 MV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이 플러스 MV가 뭐랑 같아야 되죠? 여기 EMV 프라임 플러스 여기 계산해 보시면 MV 프라임 마이너스 MV 얘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따라서 3V 프라임은 EMV고 V 프라임이 얼마다? 3분의 2V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V 프라임은 3분의 2V다. 즉 얘가 3분의 2V고 얘는 얼마 나와야 된다? 얘는 3분의 1V가 나온다. 마이너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변수관계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워서 좀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V로 날아갈 거고 얘는 3분의 2V로 날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날아갈 거야 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봐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쌤이 얘에 해당하는 에너지 쌤이 MV 제곱을 1로 잡을게요. 오케이? MV 제곱을 1로 잡고 그 다음에 MH를 P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연산을 진행을 해보면 여기 MV 제곱을 하면 얘는 9분의 얼마? 8이 나오죠. 2음짜리니까요. 오케이? 9분의 8에서 X만큼은 감소하는 거죠. 마찰 구간에서 X만큼 감소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2M짜리가 2분의 7 H 올라가야 되잖아요. 얘는 몇 P? 7P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9분의 8에서 X 빼주면 일단 7P다 라는 거 잡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더 잡아야 되죠? 자, 그럼 여기 질량 M짜리가 9H 높이에 있었잖아요. 자, 이때 9P죠. 포텐셜 에너지 9P인데 9P에서 X 빠지면 얼마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9P에서 X 빠져서 1 나온다. 그러면 9P에서 X 빼서 1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얘는 7P 플러스 X가 9분의 8 나올 거고 16P가 9분의 17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P는 9분의 16 곱하기 요거는 17 그러면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X는 16분의 1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가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 상황이죠?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에서 마찰 구간에서 잠시만요. 똑같이 X가 빠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조건이 없어도 어차피 같은 마찰 면이니까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 빠지는 거죠? 16분의 1이 빠지는 거죠. 그럼 9분의 1에서 16분의 1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9분의 1, 16분의 1이 빠지면 144분의 7이죠. 그죠?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144분의 7이 나온다는 거예요. 9분의 1에서 얼마 빠지니까? 16분의 1이 빠지니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MH잖아요. MH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P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P도 괜히 이걸로 잡았어요. 자, P가 요거잖아요. 그죠? P가 요거인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XP라는 거죠. XP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얘가 XP라면 P가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144분의 17이죠. 144분의 17 그러면 따라서 X가 얼마 나온다? 17분의 7 얘가 17분의 7H라는 얘기네.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변수 관계를 마지막 정리를 내가 너무 P를 괜히 이걸로 잡았나봐요. 그래서 변수 관계가 어렵게 나오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얘가 에너지가 9분의 1이었을 거 아니에요? 9분의 1에서 여기 넘어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x만큼 빠지죠. 그죠? 근데 그 x가 얼마죠? 16분의 1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거 열번씩 두 개 풀어보니까. 그죠? 그럼 16분의 1이 빠져요. 9분의 1에 16분의 1이 빠지면 여기 올라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9분의 1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죠. 16분의 1이라는 얘기죠. 얘는 144분의 7인 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쌤이 우리가 MH를 P로 잡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XH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지 H가 XH만큼의 높이에 있다라고 하면 얘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 거죠? XP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우리가 P가 아까 구한 대로 얼마죠? 144분의 17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X 곱하기 144분의 17이라는 얘기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다? 17분의 7이라는 거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 수 있겠니? 결과적으로 얘는 17분의 7H야 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문제가 복잡하네요. 아니, 계산이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계산 정리는 잘한 것 같은데 작년 수능이었어요. 작년 수능이고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세요.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봐보면 용수철에 의해 탄성력이 작용하면서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키네틱 변화량 더하기 뭐죠? 포텐셜 변화량이에요. 중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텐데 지금 보존력만 작용하는 상황이잖아요. 보존력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 0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운동 에너지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압축시키는 동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요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다?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총 몇 M짜리 덩어리죠? 몇 M짜리? 2M짜리 덩어리란 말이에요. 2M짜리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얼마 올라갔죠? 6D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쌤이 MD를 그냥 1로 잡을게요. MD를 1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총 얼마인 거죠? 12가 증가한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2M짜리가 6D 증가해. 6D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이 근데 A에 대해서 잡으면 플러스 얼마겠어요? 6이겠네요. A만 따지면 A는 질량이 얼마짜리예요? M짜리란 말이에요. 그냥 M짜리가 6D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포텐셜 증가량은 플러스 6이에요. 얘가 플러스 6이면 이때 탄성 포텐셜의 증가량이 플러스 몇이래요? 18이다. 3배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건 좀 써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거 플러스 6이면 얼마다? 플러스 18이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18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 거죠? 2분의 1 K 곱하기 6D의 제곱인 거죠. 이게 지금 18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KD 제곱이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죠?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MD도 1이고 KD 제곱도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보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조건을 두 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덩어리 2M짜리 덩어리가 일단 6D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A가 남고 B가 남을 텐데 여기 6D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제 A는 탄성력이 여기서 붙잡히겠죠. 그죠? 근데 B는 붙잡혀 안 붙잡혀? 안 붙잡히니까 얘는 혼자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즉 덩어리 해석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의 개별적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일단 이 덩어리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덩어리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키네틱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변화량인데 여기서 포텐셜이 두 개죠. 중력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탄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따져보면 EM짜리가 6D 내려오는 거죠. 그죠? EM짜리가 6D 내려오니까 탄소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EM짜리가 6D니까 마이너스 12. 오케이? 자, 그다음에 탄소 포텐셜 에너지가 총 18에서 제로로 깎이는 거죠. 그죠? 탄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얼마?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18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나와야겠죠. 보존 요관 작용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얼마다? 3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즉, 이 EM짜리 덩어리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30이에요. 그럼 얘가 제로에서 플러스 30이 되면 운동 에너지가 3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질량이 서로 같은 상황이잖아요. 속도도 서로 어때요? 같겠죠. 덩어리 운동을 하니까 이때까지는 VV로 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30의 운동 에너지를 1대1로 나눠 가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서로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나오겠다? 그치? 15가 나오는 거죠. 얘는 운동 에너지가 15. B도 운동 에너지가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다시 D만큼 더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키네틱 변화량 더하기 중력 포텐셜 탄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걸 이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 m짜리가 D만큼 내려갔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탄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원래 0이었는데 2분의 1 KD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KD 제곱은 얼마죠? 플러스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제로인 상황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되죠?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 그럼 15로부터 2분의 1 증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 나오겠죠? 2분의 31 나오겠죠. 1이 mgd니까 2분의 30을 mgd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중력과 탄성력이 같이 작용하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라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에너지 변화량들을 구하면 무조건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적풀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무적풀이고,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그냥 운동 에너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잠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이제 합력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합력을 거리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잠깐 줄게요. 그냥 이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봐봐. 자, 처음에 여기에 있던 애가 밑에 방향으로 질량을 EMG를 받겠죠? 그죠? EM짜리잖아요, 덩어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탄성력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6KD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탄성력을 6KD를 받는데, 이게 MD가 얼마죠? KD 제곱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KD가 얼마인 거야? M인 거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미안해. 정확하게는 이게 MGD가 1이죠. 그죠? MGD가 1이니까 KD가 얼마? MG인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6mg란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초기에 얘네들 합력이 몇 mg죠? 8mg란 말이에요. 8mg였는데 탄성력이 감소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2m짜리잖아요. 덩어리가 얼마를 받겠죠? 2mg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mg부터 2mg까지 깎이는 거예요. 합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8mg였는데 6d만큼 간 거잖아요. 6d만큼 가서 2mg로 깎이는 거죠. 탄성력 그래프가 1차함수니까 d에 따라서 이렇게 1차함수 꼴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게 뭐야? 탄성력에다가 중력 더하는 거죠. 물체가 받는 힘은 이게 두 개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평균 힘이 5mg니까 5mg로 6d면 30mgd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합력 곱하기 이동거리 1이 되는 거죠. 1.
R자임이 한 1이 되는 거예요. 합리의 곧 R자임이니까. R자임이 한 1만큼 뭐가 변하죠? 운동에너지가 변하는 거잖아요. 1 운동의 정리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다? 30md다 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그냥 R자임이 하는 일을 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얘가 중력을 mg를 받잖아요. 원래 여기서는 중력 mg를 받는단 말이에요. A가. 그죠? mg를 받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얘가 중력이 mg에다가 위로 kd만큼 작용을 하죠. 근데 kd가 지금 mg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 상황에 추가적으로 이제 A 혼자 다시 R자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는 mg를 받았다가 얘가 d만큼 압축이 되면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민너비를 구하면 R자임이 하는 일을 구할 수가 있겠죠? R자임이 하는 일이 추가적으로 얼마? 2분의 1 mgd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 15mgd에서 2분의 1 mgd를 더해주니까 2분의 31 mgd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R자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내가 R자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연습은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50번으로 갑시다. 50번.